혹시 일 받으시거나 계획 세우실 때 워크로드 산정 및 기간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두 가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는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게 기간이죠. 여러분들 회사가 비용을 산출할 때요, 제대로 된 회사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많이 받는 요소가 여러 요소가 있는데, 대충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간접비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비용을 산출할 때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500만 원짜리 한 명을 써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니까, 아니면 내 인건비가 500만 원이야. 그러면은 뭐 프리랜서나 이런 걸 할 때 얼마 주면 되나요? 그럼 한 500만 원 주시면 돼요 하고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제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쓰는 사람은 아니 뭐 500만 원이나 줬으면 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특히 회사에서는. 왜냐면 회사는 돈을 벌어다 주는 인력도 있지만 쓰는 인력도 있어요. 도움을 주는 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격리 또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도 돈을 직접적으로 벌진 않죠. 돈을 벌어다 주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상출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건비가 500이다 라고 하면은 최소 회사에서 한 1000만 원은 그 사람 하나를 썼을 때 들어가게끔 해야, 진짜 최소로 잡아도 한 800은 되게끔 해야 이 회사가 돌아가요. 임대료, 전기세, 세금, 기타, 뭐 잡비 등등등등, 그리고 뒤에 있는 인력까지 다 하면은, 만약 이렇게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 월급 주고 회사에선 적자가 나요. 그런 구조로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되게 미안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면 그럼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일을 안 받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도 부탁하고 이래서 그래요 뭐 좀 싸게 해줄게요 라고 해서 받잖아요. 그럼 그 순간 받아서 일하는 사람도 문제가 돼요. SI 업체의 한계라는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완전 100% 황금 계획대로 돼야 돼요.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딱딱딱딱 다 맞아서 다 끝나야 그나마 적자를 안 보고 간신히 맞추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이득은 전혀 없어요. 그냥 진짜 회사 운영만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장인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쓴 사람도 손해고요, 일하는 사람도 손해이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친구가 알려줬는데, 제대로 된 값을 받지 않고 할 거면 아예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이 뭐냐면, 주변 동료들이 피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를 하는데, 원래 적정 가격, 회사가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제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금액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밑으로 불러서 하는 어느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걸로 가는 거죠. 싼 곳에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리담회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동종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다 쓸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어라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일이 돌아가게끔 돼요. 저희 직원이 이제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5년 동안 손톱깎이를 만드는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진짜 수만 개 손톱깎이를 만드는데 아무런 이득이 안 난대요. 그냥 진짜 형창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에 뭐 몇십 원? 그래서 손톱깎이를 뭐 수십 개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라고 한대요. 그만큼 뭐 쓰레기처럼 정말로 많이 생산하는데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너무 낮은 가격을 부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배웠어요. 가격에 대해서는 진짜 지인들이면은 뭐 좀 내가 손해보고 해준다, 아니면 아예 그냥 해준다, 이게 맞고요. 이런 자세로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제대로 된 프로로서 일을 접근하는 거라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러지 못한 실수를 해서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500만 원만 받았어. 근데 일이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막 한 5, 6개월 더 해야 되는 막 이렇게 일을 제가 잘못 상정을 한 거죠. 그럼 그쪽에서는 어쨌든 뭐 10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저한테. 전 2달 잡았는데 한 6개월 하게 된 거예요. 그럼 4개월 동안은 무료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저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무리는 해줘야 되겠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어떤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제가 묶여 있어요. 지금 너무 일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 게 맞다는 거고요. 기간은 여유롭게 잡는 게 맞아요. 결론은 이거 참 제가 너무나도 못하는 건데, 대표님 빨리 해줘 그러면은 저희의 마음은 어떠냐면 빨리 해주고 싶죠. 제대로 된 기간을 이제 부르면은 이거 한 6개월 걸린다 그러면 난감한 표정으로 딱 하면서 좀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도 제 결론은 뭐냐면 제대로 된 시간을 부르는 게 맞아요. 막 팅작 놀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시간을 왜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를 너무 빨리 해달라고 해서 3개월로 줄여버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많이 줄였어요. 인간이 할 수는 있어요. 6개월짜리 3개월로 줄일 수는 있는데 이 3개월 내내 고통을 받아요. 그럼 결국에 나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뭐 월급을 2배를 줄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결론은 여유롭게 잡는 게 맞다라는 거고, 여유롭게 잡아서 놀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신 여유롭게 잡아서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난 만큼 해서 뭐 쉬게 한다던가, 그게 훨씬 낫지. 결국에 6개월짜리 3개월로 부르면 결론은 거의 비슷하게 6개월로 가더라고요. 빠르게 서둘러서 뭐 해가지고 개발은 되는 꼴을 제가 못 봤어요. 거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제대로 된 진짜 물건, 정말 팔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기간을 산정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발이라는 진짜 이 분야가 특히 너무나도 변수가 많은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8년 차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iOS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선은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iOS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 분야는 진짜 프로예요. 물론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나 iOS 한다고 했을 때 뭐 욕먹지 않는 실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분은 뭐 한 2달 걸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2달을 지켰느냐? 지켰어요. 어떻게 했냐면 한 8시에 와서 한 밤 11시까지 해가지고 지켰어요. 이 정도 한 2-3달 해가지고 결국에 지키긴 지켰어요. 근데 이분도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거에 대한 어떤 오류를 인식을 했어요. 이게 일을 많이 해서 온 번아웃보다, 무슨 번아웃이냐면은 뭐 일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2-3달 동안 계속 초조하게 쫓기는 거예요. 내가 이 기간을 지켜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막 하면서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그 어떤 압박감이 너무나도 힘든 거죠. 때로는 뭐 그런 걸 느끼는 기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개발하다 보면 그런 거는 사실 자주 찾아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간을 잡을 때 이런 일정으로 해가지고 기간을 잡으면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롭게 잡는 게 결론은 맞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2-3달 만에 결국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죠. 그러니까 자기 약속 지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고치는 게 없냐?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버전업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 버전업 할 때 버그 고친 게 수도 없이 많다고요. 인간이 만든 이 프로그램은 결국에 버그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게 은행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막 진짜 기업이 근간이 흔들리는 건 정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테스트 많이 해야 되고, 올라오기 전까지 벼르고 별의별 걸 다 해서 상품을 내는 게 맞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박 재는데 한 번 틀렸다고 해가지고 하나 뭐 빼먹었다 해서 뭐 회사가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 회사는 여유는 있죠.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잡아야 할 기간을 여유롭게 잡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입들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2배를 잡는 게 맞다. 이 정도면은 한 3달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6개월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2배를 부르세요. 일단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제가 아마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실력을 봤을 때 그래 6개월이 타당하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을 잡고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러면은 한 5개월로 이제 정정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간을 성정하고 어떤 여유롭게 잡는 거에 되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 신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여유롭게 부른 것 같고 넓은 기간을 부른 게 단순히 어떤 뺑기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니까 얘기하는구나 라는 게 신뢰가 돼야 돼요. 그 신뢰감은 같이 일하는 동료라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결국에 이제 평소 행동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대했던 자세라던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행동에, 일하는 것도 옆에서 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은 열심히 해주는 친구구나 라는 게 믿어지면 이 사람이 1년을 불러도 타당하다라고 믿어져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1년 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양보할 수도 있어야 돼요. 모든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개발자분들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어떤 유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변하는 거죠. 하지만 원칙은 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제 원칙은 합당한 시간을 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만, 회사 사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정. 그때는 이제 판단하고 정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고 되면은 토론을 통해서 그 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그 사람을 쥐어짜는 형태가 아니라, 아니면 사람을
보강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합당한 더욱더 대우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회사 사정이 있으니까 조절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여유롭게 딱 6개월 아니면 안 해요 이런 자세보다, 회사에서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회사 사정이 있으면 너무 무리하게 밀어봤자 어차피 걸릴 시간은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타당하게 시간을 주되, 회사 사정이 있다면 서로 합의를 해서 좀 줄이는 정도, 하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요 정도 선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